9살 민호가 새 가족에게 한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를 키울 거예요? 순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호는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세 사람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순애 씨는 42입니다. 3년 전 임신 7개월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에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남편 재훈 씨는 44. 아내가 우울해할 때마다 그는 더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애가 여보, 입양 설명회에 가보지 않을래요? 라고 말한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오랜만에 살아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만날 그 아이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9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북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체구의 아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상담사가 소개를 하자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완성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우는 정말 우리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또 버려줄 텐데 왜 친절한 척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순애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야, 뭘 좋아해?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축구요. 그런데 그런데 언제까지 저를 키울 거예요? 순애와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민호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여기로 보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상처가 우리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민호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5살 때와 7살 때 입양 가정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보육원 선생님들이 말했지만 민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민호는 순애와 재훈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에는 새 책상과 침대 그리고 축구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애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서 민호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재훈은 괜찮다. 천천히 먹어. 라고 말했고 민호는 일부러 음식을 남겼습니다. 화를 내는지 보려는 거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는 화장실이 아닌 거실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습니다. 현관문까지의 거리를 재고 창문 높이를 확인했습니다. 나 때문에 저런 표정이 사라지겠지.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꿈을 꿨습니다. 순애는 민호와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가는 꿈을, 재우는 민호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꿈을 꿨습니다. 민호는 비가 오는 꿈을 꿨습니다. 새벽 5시, 민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려다가 순애와 재훈의 방 앞을 지났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마. 이 아이한테는 우리밖에 없잖아. 민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부담 주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걱정하고 있네. 민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입양한 이 부부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 상처가 앞으로 이들 가족에게 어떤 시험을 가져다 줄지도. 민호가 집에 온 지 2개월 후의 일입니다. 순애가 민호 책가방을 열어본 순간 그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알림장과 숨겨진 편지 한 통.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11월 중순
민호가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민호의 작은 손이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습니다. 또 떠날 준비를 하는 아이. 민호는 조심스럽게 이 가족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물건 잃어버리기. 세 번째 시험은 일부러 우유를 쏟는 것이었습니다. 순애와 재우는 한 번도 화내지 않았지만 민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참을까? 언제 화낼까? 민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애도 그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순애는 아침에 민호가 학교에 가면 민호 방을 들어가 책상을 정리하고 알림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친구들의 부모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입양한 아이 어머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라며 수근거렸습니다. 민호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고 엄마, 친구들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민호를 위해서 한 일인데 민호가 싫어한다니. 재우는 이 모든 상황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퇴근 시간을 늦추며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민호와 대화해야 했고 순애의 걱정 섞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거든요. 사실 재우는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역시 부담스러워하네. 민호는 재훈이 있을 때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너 진짜 엄마 아니잖아 라는 친구의 말에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받은 순애는 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저녁에 재훈이 집에 들어와 민호야,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라고 말했고 민호는 선생님도 못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겠어요. 라고 소리치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애와 재훈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다투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민호랑 대화나 좀 하지 그랬어. 돈 버는 것도 집안일이야. 민호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부모님의 화난 모습을 보며 역시 나 때문에 싸우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나를 다시 보낼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민호는 자기 방에서 가방을 다시 챙겼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민호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학교 안 가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애와 재우는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이 집이 내 집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집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순애는 민호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민호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매일 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2024년 3월, 봄이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순애와 재훈도 서로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통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지난 갈등 이후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민호의 불안은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순애는 당황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해도 우리가 너를 보낼 생각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밤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을 찾아와 너의 진짜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순애는 민호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의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하고 오늘은 집에서 놀자.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답답해했지만 순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일기장에 엄마가 나를 너무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해. 라고 쓴 것을 순애가 몰래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민호를 보호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더욱 민호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재호는 한계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 승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집에 와서도 순애와 민호 사이의 관계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민호를 너무 과보호하는 것 같아. 뭐가 과보호야? 난 그냥 우리 아이 보호하는 거야. 우리는 입양 가정이야. 더 조심해야 해. 더 잘해야 한다고. 재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이게 가족 맞아? 아니면 우리만 연극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요즘 학교에서 자주 멍하니 있어요. 저녁 먹을 때 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요?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래요. 입양된 아이들은 결국 다시 돌아간다고. 그리고 저도 가끔 궁금해요.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왜 저를 버렸을까?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새벽 3시 민호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소파에서 울고 있는 순애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애는 민호의 사진을 보며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너무 서툴렀나 봐. 라고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나만큼 불안했구나. 혹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까? 상담사의 첫 질문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가족이었나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6개월 전부터요. 순애가 울먹이자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직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4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3시 가족 상담센터에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처음에 이 집이 임시라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빨리 화내서 저를 포기하면 덜 아플 것 같아서요. 재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순애는 자신이 3년 전 유산의 아픔 때문에 민호를 통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재훈도 저는 도망쳤어요. 아빠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아빠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싫어한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야. 라고 재훈이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가족이 되고 싶으신가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어도 되니까 진짜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주기로 약속했습니다. 7월, 여름 휴가를 앞두고 민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순애에게 말했고 저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난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재훈도 민호와 매일 산책하며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하고 싶어. 너랑.
저도요, 아빠. 민호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민호가 악몽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엄마,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순애와 재훈은 민호를 꼭 안으며 우리가 지켜줄게 민호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확실해요. 뭐가?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전에는 언제까지 저를 키울 거예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왜? 엄마, 아빠가 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니까요. 순애와 재훈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 말이 맞아. 우리 모두 함께 자라고 있어.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새로 찍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표정이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억지스러운 미소가 아닌 진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민호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예전 가족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어색하고 어색했던 그 사진들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 사진들을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사진 옆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이번엔 지울 필요 없겠다. 민호가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맞서갈 수 있으니까. 1년 후 민호의 10번째 생일날. 케이크 촛불을 끄기 전 민호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다른 소원은 없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소원이에요. 그 순간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2025년 9월 민호가 집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민호야, 일어나. 5분만 더. 완전히 우리 아들이 됐네. 늦잠 자는 것까지.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맨날 먹으면서 맨날 맛있다고 하네. 맨날 맛있으니까 맨날 말하는 거지. 나 먼저 가봐야겠다. 민호야, 학교 잘 다녀와. 아빠도 회사 잘 다녀와요. 어떤 날에는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친구 생일 파티에서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들이랑 놀다가 연락은 왜 안 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또 시작이네. 뭐가 또 시작이야? 순애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과보호. 예전이랑 똑같네. 그 말에 순애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두 명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재훈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보, 너무 상처받지 마. 민호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그날 밤 가족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심하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도 미안해. 아직도 가끔 걱정이 너무 앞서.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어보니 보육원에서 민호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 방문차 왔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보자 순간 몸이 경직됐습니다. 민호의 손이 책장을 꽉 줍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혹시 나를 데려가려고 온 건가? 사회복지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안녕?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민호의 작아진 목소리. 순애가 민호의 떨리는 손을 발견하고 살짝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민호가 조금 안정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순애와 재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적응은 어떤지, 문제는 없는지. 아주 잘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아이 같아요. 학교 생활은 어때요? 사회복지사가 민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좋아요.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요? 엄마 아빠와는 잘 지내고? 민호가 순애와 재훈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보기 좋습니다. 민호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겠지?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먼저 말할 것 같아요. 저녁 무렵 민호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워? 선생님이 저를 데려갈까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엄마는 그냥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는 이제 확신해. 너는 우리 아들이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민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무섭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떨었을 텐데 여기가 진짜 제 집이라는 걸 확실히 알거든요. 그날 밤 재훈이 민호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오늘 정말 잘했어. 뭘요?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대답한 것. 여기가 제 집이에요 라고 한 것.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요. 민호야, 아빠가 네 곁에 남아있겠다고 선택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재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너를 선택할 거야. 매일매일. 둘이 안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맞는 새해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서 민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 빌어.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는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민호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이 뭔지 말해도 돼?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순애와 재훈이 감동했습니다. 다른 소원은 없어? 이게 제일 큰 소원이에요. 그 순간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케이크를 자르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아니,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줘서.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1년을 돌아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첫 번째 사진, 어색했던 첫 만남. 두 번째 사진, 조금 어색했지만 웃고 있는 모습. 세 번째 사진,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최근 사진.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네. 그러게.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재훈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어떻게 확신해? 가족이라는 게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서로 실수해도 용서하고 힘들 때 함께 이겨내고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말이 맞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 가족이야. 순애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자라가자. 함께 자라간다. 좋은 말이네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날이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해 말이다. 엄마, 아빠가 내 진짜 부모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다. 그게 더 특별한 것 같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가끔 싸우고 가끔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서로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쭉 함께였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학교에서 우리 가족 그리기 숙제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크레파스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함께 자라가는 가족입니다. 선생님이 그 글을 보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 네, 저희는 선택한 가족이에요. 선택한 가족? 서로를 가족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더 특별해요. 그날 집에 와서 민호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순애와 재훈이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라 정말 좋은 말이네. 그래.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야. 재훈도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선택할 거죠? 당연하지.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함께 자라는 게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